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백서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NPL 그것을 알려주마.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 좀 저희가 계속 NPL 방송을 하고 있는데 경매하고 아직도 좀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매와 NPL 차이점에 대한 것들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걸 투자를 하면 나는 뭐 어떤 권리가 생기느냐. 그래서 그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전장치하고도 연동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투자자로 참여하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자에 대한 권한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NPL을 투자를 하시면 내가 어떤 권한이 생기느냐,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보유하게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투자를 하시면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당연히. 투자에 관련이 되니까요. 질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보시면 그 NPL을 매입한 대부 회사가 근저당권자가 되고요. 이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한 질권을 갖게 되는 게 투자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질권을 갖고 있으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니까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 1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은행에서 NPL화된 근저당권 1순위 근저당권을 유동회사가 사왔어요. 그렇죠. 네. 그럼 유통회사가 사왔을 때 투자자들은 그 갖고 온 1순위 근저당권보다 더 우선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최고 앞단에 있는 거네. 그렇죠. 제일 우선해서 받게 되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뭐 근저당권은 좀 이해가 되는데 질권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질은 인질질자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인질로 잡고 있으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인질을 풀어줘야만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 인질을 풀어주려면 그럼 돈을 달라고 하는 돈을 거죠. 받고 인질을 풀어주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돈을 받게 되면 영화 같은 얘기네요.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질권을 갖고 계시면 우선 배당권이 생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매 진행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경매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법원으로부터 직접 통지를 받습니다. 이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처음에 좀 놀라시는 게 법원에서 자꾸 우편물이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 법원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뜨끔하죠. 네. 근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 경매 진행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언제 그 경매가 몇 차까지 진행됐는지 날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유찰이 됐으면 유찰됐다. 또는 속행이 됐으면 속행됐다. 또는 최종적으로는 낙찰이 되면 낙찰됐으니까 배당금 받아가라라고 이렇게 우편물이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걸 그럼 받으실 수 어쨌든 있고요. 그 과정 사항들을 물론 이제 투자회사가 다 안내를 해드리긴 하겠지만은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안내를 듣는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이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낙찰을 받아서 배당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경매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법원에서 물론 통보가 오겠지만, 그래서 궁금하다고 하면 수시로 열람을 할 수도 있고요.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물건이 그 경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끔 다 오픈이 돼 있다라고. 그럼 뭐 보시면 투자회사는 관리를 전혀 안 해주시는 거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저희는 어쨌든 경매의 진행 상황들을 컨트롤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담당을 해서 하지만 그 내용들을 뭐 수시로 속속들이 알려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언제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근저당권자 어떤 특약 이 계약상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경매 정지를 시키거나 기일 변경하거나 연기 신청하거나 또 뭐 경매 신청이나 취하 같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이제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경매 시장에서 이제 그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작업이라고 하면 자, 어쨌든 뭐 이런 그렇고요. 투자자들이 이런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한다. 예,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일을 하면 되겠군요. 저희가 투자자들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부분이 1순위 근저당권보다 질권이 우선된다. 네.
라는 게 그렇죠. 가장 메리트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이라는 거죠, 무조건. 만약에 설정이 되는 순간부터 그럼 회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 맞는 거잖아요. 개념이. 그렇죠. 이제 권리적으로는 뭐 회사가 이런저런 이제 절차들이나 그런 것들 도와드리긴 하지만 혹시나 무슨 뭐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걸 그 권리 행사를 못하고 나중에 배당을 못 받을까에 대한 우려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런 우려들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질권이 설정되면 뭐 그 이후부터는 내 권리가 법적으로 독립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변한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와의 차이점을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사실 NPL 투자는 경매 이전의 절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사실 좀 편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이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겹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경매라고 하면 이게 NPL이라고 봐야죠. 그 앞단에 있는 거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앞단에 있긴 한데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이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이 된다. 예, 배당을 받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경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하고 뭐 해본 경험들도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뭐 문의를 받을 때도 아 경매는 해봤는데 NPL은 좀 생소하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조차도 NPL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당 받으면서 그때 그 아마 동영상도 그 기존에 틀어드렸던 것들을 보셨을 건데 그 배당 받으셨던 분도 처음에는 경매만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NPL을 알고 NPL이 훨씬 편하고 좋다라고 해서 이제 NPL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많이 접해보긴 했는데 NPL을 잘 몰라요. 경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경매의 앞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앞단계라기보다는 경매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권리를 먼저 사와서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를 그 경매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는 건 똑같지만은 정보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뭐 이 정도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게 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네네. 경매하고 NPL. 자, 경매나 NPL 둘 다 어떤 거냐면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NPL의 경우는 은행이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을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는 뭐 꼭 금융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나 회사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권리 행사의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경매는 많은 분들이 해보셨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저도 경매를 해보긴 했지만 낙찰 받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경매는 직접 물건 분석도 해야 되고 임장 활동도 해야 되고 뭐 발품, 시간품, 돈품 뭐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만큼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기대만큼 수익이 안 나오면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뭐 것만큼은 뭐 수익이 좀 그 기대만큼 못 미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낙찰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걸 되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매 학원들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 학원 다니시면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같이 이제 공동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투자를 했는데 낙찰을 받았어요. 어떻게 잘해서. 그래서 아 이거 이제 팔아서 뭐 좀 돈 좀 만져보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뭐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이제 그걸 못 견디니까 어떤 분이 뭐 직접 본인이 유입하겠다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 일부 돌려드리고 직접 운용하는 경우들도 왕왕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팔거나 하는 부분들이 뒤따른다. 그리고 뭐 안 팔리면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라도 나서 이제 이자라도 뭐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 이제 NPL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1순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순위 근저당권을 사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보다 조금 앞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채권을 사올 때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해당 물건의 대출 담당자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사러 가면 서류를 막 이만큼씩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물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희가 다 같이 인수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점 같은 것들도 파악해서 이걸 매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충분히 얻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임정 활동을 하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들만 저희가 체크를 하면 되고 실제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실관계 확인들을 해서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물건 분석 같은 것들을 다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사온다라는 것들이 좀 상대적인 장점이죠. 그리고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내용들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그 임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른 것들보다는 좀 간소하겠죠. 직접 내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맨땅에 헤딩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경매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경매 업체들도 해당 물건들을 파악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장 원천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라는 것들이 좀 그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에서 낙찰받은 경우는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는 되팔거나 임대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낙찰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걸 되팔거나 하거나 또 뭐 임대를 굳이 놓거나 이런 부담이 없고 뭐 대출을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받아갖고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낙찰 대금을 내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자금 활용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는 매매가 안 되면 자금이 묶이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만 NPL은 낙찰되면 바로 낙찰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뭐 경매 기간에 해당되는 1년 정도가 투자 기간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뭐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경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점도 지금 살펴봤는데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는 경매가 낙찰된 이후의 과정들이 없어도 된다. NPL은 그냥 그렇죠. 낙찰되는 순간에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수익 실현에 대한 어떤 기간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활용에 대한 회전 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 유리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낙찰이 됐다라고 했을 때 뭐 경매도 낙찰이 되면 일단은 뭐 반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매하고 차이점은 경매 낙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 문제 가장 큰 게 실은 이거거든요. 명도 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뭐 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체납세액이나 오발부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죠. 뭐 그 대행을 해주는 업체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경매 업체들은 대부분 낙찰을 받아주는 걸로 끝내고 비용을 받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NPL은 사실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이런 명도 문제나 체납세액이나 우발부채 등은 낙찰에 대한 굉장히 큰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NPL 물건을 골라올 때도 사실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 사실 그 NPL 물건을 유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런 내용들을 저희는 이제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차적으로 다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시간이나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경매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NPL 지금 내용을 살펴보는 도중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고 갈게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요? 예, 그, NPL 물건이라는 거를 말은 많이 듣는데요. 네네. 그게 그 시중 시세보다도 조건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도 좋다고 말은 들었는데, 그게 은행을 통해서 뭐 어떻게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네. 일반인들이 그거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긴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어디다 알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MPL 물건이 그 매입하는 조건도 좋고 시세보다도 좀 싸고 그렇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네. 좀 그게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우리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해서 이렇게 좀 알아볼 수는 좀 알아봤으면 하고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MPL이 괜찮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시는 것 같고,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거에는 직접 본인들이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16년 7월에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돼 있는 대부업체만 취급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하고 싶으셔도 직접 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고요.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를 통해서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꽤 있다라고 느끼시고 투자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지만 직접 하시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쪽에다가, 좀 투자해가지고서 재미봤다는 친구들을 좀 들어봐가지고요. 난 한번, 그러니까,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됐군요. 법이 바뀌었군요. 예.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드려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받아봤는데 질문이 굉장히 짧았어요. 개인이 하고 싶은데 물건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물건 소개를 해드리고 사례들을 알려드리고 하면 꽤 메리트 있는 물건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엄선해 오기 때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락 주셔서 저 물건 내가 사고 싶다, 직접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개인이 직접 하는 거는 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전문 투자 업체들을 통해서 대부업체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들에게. 예,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거리 저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시거나 이렇게 지금 약간의 어떤 의구심이 드신다면은 바로 전화를 주셔갖고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실현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예. 또 잘 해주셨겠죠, 역시? 예, 보시죠. 자, 첫 번째 사례는 지역 내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식당 운영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유동인구에 대한 것들도 좀 보게 될 거고요.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또 유망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연결을 해달라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경기도 가평에 가면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지역이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호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런 것들 투자하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의뢰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8,5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10개월 정도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펴보면 자, 여기 경기도 가평인데 주변에 보면 펜션들이나 숙박업소들 많이 있죠. 음식점도 꽤 있고 카페들도 있는 우리가 이제 바람 쐬러 가거나 좀 쉬러 가기 좋은. 저 왼쪽은 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들인데 여기 산 중턱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예정 부지가 하나 MP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땅을 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제 이 예정 부지에 있는 MPL을 사온 거죠. 땅을 산 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근저당권을 사온 거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의 주변 여건들이나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익숙하기 때문에 전원주택 지어놓으면 꽤 인기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 물건들을 연결을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하신 분이 이제 아예 유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건 투자만 하신 겁니다. 투자만. 네, 유망하다고 판단을. 어쨌든 경매는 낙찰이 된 거고. 네, 그래서 10개월 걸리고 기간이 좀 짧았죠.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아까 그 지도를 보셨을 때 산 밑에 있는 데다가
아무리 좋은 부지라고 해도 저걸 NPL로 사오면은 낙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거하고 저희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물건을 어떻게 잡아오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고려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향후 발전 가능성이나 또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 있는 물건들은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물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기간도 짧았고요. 그래서 8,500 투자하셔서 1,450만 원을 배당을 수익이 나쁘지 않네요. 네, 이 정도면 꽤 준수한 준수한 수익이네요. 수익이죠. 뭐 대략적인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느껴지는 그런 투자처보다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NPL에 대한 어떤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신다면은 일반적인 투자처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들이 계속 상존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NPL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방송을 보시면서 계속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중이든 방송이 끝난 후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PL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